때로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망각을 할 수 있고 변형도 할 수 있고 가끔은 왜곡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좋았던 기억이 세상을 알게 된 어른이 되어서는 슬픈 기억이기도 하고, 철없던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청취자분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별빛 내린 천에 앉아 어릴 적 추억들을 생각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악 보라보라 유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관악을 보라보라 보이는 라디오의 진행자 유주호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분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아무래도 발 디딜 틈 없는 이 관악구가 이 핫플레이스들이 이제는 횡한 거리가 되어버리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활동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온라인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관악군의 생활문화 선호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 조사 결과 영화 관람이 1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역시도 넷플릭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관악 보라보라는 이 코로나에 지친 청취자분들에게 지역의 주민을 모시고 공감과 위로가 되었던 영화를 주제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에 내 눈에 너는 마치 비문증처럼 눈 감아도 여기저기 내 눈에 떠다니고, 마치 잡을 수 없는 신기루 같아. 하지만 오늘 밤에 그대를 잡고 싶어. 눈앞이 아른거리는 내 모습에
때에 내 눈에 너는 약간 돌아서 마치 비문증처럼 눈 감아도 여기저기 내 눈에 떠다니고 이젠 내 손을 잡고 있는 너잖아.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악 보라보라의 진행자 유주호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웹드라마 뉴런 OST에 나왔던 비문증입니다. 네, 가수는 제가 불렀습니다. 네, 이 지금 보시는 관악 보라보라는 관악 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에게 위안과 공감을 주었던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관악 보라보라는 10월 중순부터 유튜브 관악문화재단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총 10편의 영화와 게스트가 함께하니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관악 보라보라 대망의 첫 번째 게스트 관악구 구민이자 예술가이자 반려견 두두엄마 정효정님을 모셨습니다. 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강아지 시추 두두랑 오순도순하게 행복하게 살고 취미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회사 퇴사하고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도림천에서 좀 가끔 보이면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정말 휘황찬란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네, 오늘 정효정님을 모시고 관악 네네. 보라보라 첫 번째 이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효정님은 오늘 어떤 영화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의 정원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제목만 들어도 뭔가 마담이 나오겠다, 비밀 정원이 나오겠다 이런 건데 혹시 간략하게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인공 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과거에 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을 일부러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일상에서는 피아노 건반을 치면서 사는데 어느 날에 마담 프루스트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렸는데 어머니께서 마들렌이랑 이상한 차를 갖다 줘요. 근데 마들렌과 이상한 차를. 네. 어. 근데 그거를 먹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오. 기절을 하는데 자기 과거의 기억에 돌아가는 얘긴데 그 기억에서 계속 회상을 하면서 자기의 아픈 기억을 다시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억을 잃어서 과거로 돌아갔는데 네네. 그 기억 속에서 나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는 그런 걸 다룬 내용의 영화겠네요. 네. 네, 너무 좀 이 줄거리만 들어도 벌써부터 뭔가 네네.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쩔죠.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네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의 영화가 이 프랑스 특유의 그런 색채감과 아름다운 음악으로도 정말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는 그런 악기라든가 혹은 이런 키보드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것들을? 느낌이요? 네, 느낌. 느낌은 제가 좀 네. 마들렌처럼 마들렌처럼. 그 귀여운 좀 캐스터네츠처럼 네. 이거 오늘 좀 준비해봤는데 오. 마들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억지긴 한데 네. 근데 진짜 색감이 되게 예뻐요. 왜냐하면 좀 벽지도 앤티크스럽고 인틱하게. 네네 가구도 되게 프랑스 영화처럼 되게 예쁜데 거기서 박찬욱 감독님 영화도 보면 되게 앤틱하잖아요. 약간 색감이 좀 특이하죠. 확실히 독보적이죠. 네, 근데 거기서 컬러가 다 되게 무궁무진하고 더 좀 뉴아틱한스러운 그런 좀 색감도 있고 한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14년 때 마담 프루스트 할머니 댁 집을 보면 네네. 되게 집인가 숲속인가 할 정도로 좀 헷갈릴 정도로 되게 좀 신선한 충격 받을 정도로 되게 예뻤거든요. 네네. 엄청 미장센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추천합니다. 예쁜 영화 좋아하시면. 네. 네, 그러면 정말 이 아름다운 색채감과 예쁜 영화를 보여줬던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OST인 아뜰리에 마르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Moi, mon homme, c'est un vrai, c'est un balai. Je vois la mort de près, dedans ses yeux de braise.
soit Dieu le Père, et je resterai sonné jusqu'à Pâques, au paradis des Tétaclaques. Moi, mon homme, c'est un vrai, c'est un grain balèze. Je verrai la mort de près, dedans ses yeux de braise. 네, 마치 뉴올리언스의 밤이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었네요. 효정님은 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서 어떤 부분에서 위안과 공감을 얻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위안보다는 기억을 좀 저도 많이 바꿨거든요. 어떤 제가- 부분에서 네네 어떤 부분에서 기억을 바꾸게 되셨는지. 제가 안 좋았던 기억이 좀 회사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성격도 많이 변했었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좀 기억하기도 싫었는데 근데 자세히 또 들여다 보니까 저를 응원해 준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알게 모르게 응원해 네. 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 상사분 중에서도 되게 항상 상하 관계가 있는데 거기서도 언니처럼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가깝게 지냈던 정도로 그런 기억은 또 못하고 계속 나쁜 기억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보면은 네. 항상 좋았던 기억은 잠깐이고 음. 나쁜 기억만 자꾸 곱씹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전환하니까 다시 회사에 대해서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냥. 그럼 어떤 그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영화에 있는 걸 보고 어떤 특정한 영화의 구조를 보고 바꾸게 된 거죠? 네, 영화도 보고 했고 네. 마라샹궈를 점심에 많이 먹었는데 네, 마라샹궈요, 갑자기. 네, 프랑스에서 마라샹궈로 넘어간 정효정님이었습니다. 네, 마라샹궈 먹으면서도 되게 저희가 행복하면서 되게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지금 오늘 저희가 이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에 네. 오늘 영화에 좀 그런 걸 하나 들고 왔죠. 나왔던 맞아요. 네 마들렌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상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응응응. 네, 마들렌을 가지고 왔는데 네. 지금 효중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 후각이라든가 어떤 맛 그런 냄새를 맡게 되면은 딱 그 순간의 기억으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기분이 확 바뀌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마라샹궈를 보고 그날의 기억을 전환시키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에서 어떤 걸 아까 뭐 기절을 했다? 네네. 네, 그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 아까 기억을 전환한 것도 좀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릴 때 뭐 마라샹궈를 드셨을 때 네. 생각이 바뀌었던 것처럼 네. 이 영화에서는 아까 어떤 걸 먹고 이제 바뀌었는지. 영화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이 먹는 거 말고 이게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 프루스트 효과. 네네 소리 뭐 음악 네네. 노래 뭐 그런 거 다 되거든요. 보는 것도 되는데 거기서 얘는 오르골이라는 그 엄마가 매일 그 과거에 어머니께서 오르골을 틀면서 애기한테 네네. 행복하게 대해줬던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걔는 오르골이랑 오르골로 했어요. 근데 직접 먹은 거는 마들렌이랑 차를 먹으면서 그랬죠.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영화에 보니까 이 프루스트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시는 청취자분들께 네. 프루스트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사전적 의미를. 이게 보니까 네.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어떤 특정 후각적 자극을 통해서 음.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이 의식화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프루스트 효과 하자마자 딱 떠올랐던 거는 저는 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이 딱 생각이 나요. 네.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 항상 생일 때마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는데 그 미역국이 좀 독특했어요. 네. 보통은 미역국을 끓여주게 되면은 뭐 소고기를 넣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해산물을 넣기도 하는데 어머니가 끓여줄 때는 그 당시는 되게 어떤 미역국보다는 약간 미역 무침 될 만큼 되게 맛있었는데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맛을 먹었던 게. 네네. 그 미역국만 먹으면은 왠지 나 어릴 때 생일 때가 기억이 나고 어릴 때 그 시절의 친구들과의 추억, 엄마와의 추억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효정님은 혹시 이런 프루스트 효과처럼 네.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봉땡땡 스파게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 3년간. 봉땡땡, 네. 네, 고등학교 때 했는데 매일 불고기 봉골레를 먹는데 거기서 다 먹고 밥은 항상 말아 먹었거든요. 아, 스파게티 같은 건데. 네네. 오. 그래서 20살 이상 될 때도 대구나 뭐 서울에 만약에 봉대박 스파게티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서 똑같이 불고기 봉골레를 시켜서 네네. 밥까지 말아 먹는데 저한테는 좀 스파게티가 스파게티계의 국밥이라고 할 정도로 아. 정말 추억을 되게 쏟아나는 그런 그거거든요. 맛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냥 깍두기랑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고 국밥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약간 봉골레 그 파스타? 스파게티가 약간은 좀 짭짤한 그런 국물이 있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국물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은 네. 완전 맛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아, 네. 그리고 추억도 네. 돼요. 그 맛을 딱 먹고 나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던 사장님이랑 같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나요. 네. 참 저도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지금 좋았던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사실 그 시점에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인데 시간이 지나서 왠지 미화되는 기억들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효정님은? 미화되는 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또 살다 보면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네. 혹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어릴 때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 사회 초년생을 이제 이런 회사를 다녔는데 공장을 다녔어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매일 아침 새벽에 출근해서 공장이다 보니 힘도 써야 돼. 시끄러워. 욕도 먹어. 때로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당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랬었지 라면서 웃게 되는 이런 기억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반대로 그 당시에는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왠지 우리 또 기분 나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왠지 막 친구랑 재밌게 떠들었는데 왠지 집에 가보면 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네. 그런 기억들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마담 프로스트 영화에서도 지금 그런 걸 나누는 것 같은데 아까 오르골 얘기를 한번 해줬잖아요. 아, 네. 네, 그거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르골을 이렇게 추억에 돌아가는 프로스트 효과처럼 썼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으면 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아, 프루스트 효과가 네. 후각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어떤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고 어떤 냄새에 따라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오르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그런가? 근데 그러니까 그 마담 프루스트 마담 할머니께서 자기가 기억날 수 있는 거를 하나 가져와라. 엄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걸 하나 가져와라 해서 그래서 걔가 폴이 오르골을 가져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네. 근데 뭐를 기억에 나는 한 가지를 가져가야 하거든요. 기억에 나는 한 가지. 네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마담 프루스트 OST 노래도 네. 이게 원래 폴 기억에서 나오는 노래거든요. 폴의 기억에서 나오는 노래. 네네네. 근데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냥 오르골을 딱 틀면서 이제 마들렌하고 차를 먹으며 기절을 해서 엄마의 그걸로 가요. 엄마의 그래서 행복하게 되게 기억에 회상하고 적고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네. 효정님께서는 네. 뭔가 나한테 그런 위로를 줬다거나 네. 혹은 아니면 기억을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추억의 물건들이 있을까요 혹시? 추억의 물건이요? 네, 지금 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처럼 오르골이라든가 네. 마들렌처럼 네. 뭐 그런 좀 추억이 깃든 어떤 물건 혹은 뭐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수첩? 수첩? 메모장? 아, 메모장? 네. 어떤 것 때문에 메모장일까요, 그러면? 제가 한 2015년 때부터 되게 메모를 했었어요. 요즘은 안 하는데. 네네네. 네. 근데 그때 잠깐 좀 생각이 왜 이렇게 없지를 최근에 잠깐 하게 됐는데 그 메모장을 보는데
되게 그래도 좀 좋은 생각이나 깊게 생각했던 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시 그게 풀렸어요. 아 나도 이런 생각하구나. 그러면서 풀렸죠. 아, 본인 스스로 이제 갑자기 깨닫게 되고 네. 아, 나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우리 효정님은 수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나의 과거를 위안 삼고 위로받았던 거네요. 아 네네네. 아, 저는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기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타가 참 저를 항상 시간 여행을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 신림의 저기 복림교 밑에서 기타를 치면은 네. 제가 처음 신림동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혼자서 기타 칠 때면 항상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왠지 그래 그날의 기분, 그날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스스로 위안받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저희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줄 노래 네. 권진아님의 위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네. 권진아님의 위로를 듣고 왔습니다. 이 정말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주니까 우리한테 위안과 위로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음악 듣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어떤 특정한 물건 이런 걸로 위안을 받았던 것들, 혹은 위로를 받았던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효정님께서 했던 얘기, 저도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했던 얘기요? 네, 그래서 위안과 받았던 위로를 받았던 얘기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요 신림동에 들어왔을 때, 네. 네, 정말 부푼 꿈을 안고 들어왔겠죠. 네, 네.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좀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타를 들고 이제 다리 밑에 가서 하나 둘씩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신림동에서.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그런 힘든 점은 없어지면서 추억으로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효정님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지금 웃음과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이지?라는 걸 하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준비한 걸 못 하셨다면 준비한 걸 하셔도 됩니다. 못했던 거요? 네, 네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네.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 같네요. 네. 질문이 뭐였죠? 제가 네. 어떤 그 특정한 물건 기타로 인해서 아, 네. 옛날에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나 이런 추억들을 새로 네. 만들어 간 것처럼 네. 우리 효정님께는 어떤 또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 물건을 통해서 뭐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청취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추억이요? 네. 그게 네. 단데 어떡해요? 그게 다 하신가요? 네. 그럼 우리 효정님께서 네. 처음에 이 영화를 보시고 되게 많은 거 했다고 했는데 제가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거요? 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을 보게 되면은 음. 되게 숲이 아름답고 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색감이 정말 이쁘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딱 떠오르게 되는데 네. 효정님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 네네. 했던 얘기가 저한테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현을 하지? 이건 정말 예술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청취자분들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네. 그 학교 과제로 교수님께서 뭐 무대 영화나 아니면 영화 한 장면이나 아니면 무대 공연한 그거를 마음에 드는 거를 다 같이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제가 마담 프루스트 네네. 비밀의 정원 그 집 같은데 되게 숲속 같은 그런 게 너무 감명 받아가지고 네네. 진짜 잔디를 뽑았어요. 아니 네. 그 혹시 학교에 있는 그 잔디를 다 뽑으신 거예요? 네, 대학 앞에 봉투 네. 들고 거기 잔디를 5만 상 뽑고 그리고 해서 만들었어요. 막 가구 같은 것도 직접 만들고 뭐 벽지도 앤티크처럼 진짜 해고 네네. 어제 숲속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꾸미고 있는데 이제 잔디를 이렇게 풀로 다 붙이면서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뒤에서 딱 보시더니 좀 힘을 좀 빠지게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실? 네. 주만지야? 이렇게 했거든요. 주만지. 네. 완전 공룡 나오는 그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약간 힘은 빠졌는데 결국에는 좀 완성품을 보여주고 나서 그래도 A플 받았습니다. 네. 또 A플까지 받은 이런 것도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그거를 만드실 때 네. 딱 꽂혀서 만들긴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거를 뭔가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뭐 만들면서 막 이게 위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거기 꽂혀서 막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지. 위안보다는 제가 미장센 거기에 되게 네. 예쁘게 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14년도 지금은 되게 집 인테리어 보시면 풀도 많고 뭐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인테리어가 많은데 14년도 때는 되게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처음 경험하고 나서는 되게 신선해서 그때 좀 꽂혔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꽂히고 만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거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어릴 때 제 또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뭡니까? 학교 다닐 때 지점토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거 하는 거 아시죠? 아, 네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공룡 만들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그 당시 이상하게 그 석가탑 같은 거 있죠.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강내는 게 싫어서 네.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게 솔직히 만들면 동글동글동글 돌려서 촉촉촉 하면은 네. 한 5분이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상하게 그 동글동글하게 매끈함에 완전히 진짜 꽂혀가지고 그거를 따듬는데 지금 몇 시간을 따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네. 그래서 친구들은 순식간에 만들고 이제 밖에 나서 뛰노는데 저는 그걸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하니?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미술 시간이었거든요. 미술을 작품을 3개를 모아서 검사를 하면은 네. 그걸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뭐 이게 등급을 나누시는데 등급이 너무 낮게 되면은 바로 엎드려 나오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안 했다. 아, 넌 열심히 안 했다.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안 했. 그래서 그때 참 그게 맞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지점토를 만들면서 어릴 때 그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참 그게 나중에는 아픈 기억으로 야, 그러면 지점토 보면 그 기억이 나기도 하겠네요. 한 번씩 나요. 프루스트처럼. 예, 사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 이제 그 행사에 방문하실 이제 그런 초대객들 이제 어떻게 이제 손님들이죠. 네. 이게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릇을 만들게 됐어요. 이제 그 도자기처럼.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데 어릴 때 촉이 막 떠오르면서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의 웃음을 지으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효정님께서 혹시 지점초 학교 다닐 때 하셨죠? 네, 했어요. 어떤 거 그때 만드셨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했는데 토끼 만들었을 걸요? 아 토끼. 네. 토끼도 그냥 많이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네, 네, 맞아요. 동물도 만들고 동물농장. 네, 네. 아 갑자기 또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어릴 때 혹시 뭐 토끼도 키워보시고 그러셨나요? 아니요, 토끼는 안 키웠어요. 햄스터는 키웠는데 토끼는 안 키웠어요. 네. 그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네. 제가 어릴 때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어, 근데 그 당시 집이 주택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집이 약간 산에 좀 있었고 네. 뒤에는 진짜 산이고 앞에는 네. 약간 뭐 없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그 욕조를 그냥 떼서 밖으로 떼는 거예요. 왜냐 새로 바꾸겠다고. 그 밖에 내놓은 상태였는데 저녁에 어느 날 얼큰하게 취하셔가지고는 오리를 한 마리 데리고 오신 거예요. 오리를 오, 뜬금없이. 뜬금없이 오리를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오리가 우리 집 앞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동물농장처럼 아, 네. 그랬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네 뭐 그 뒷이야기는 네. 상상 어떻게 간다. 됐는지 네네. 상상에 맡기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효정님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아, 네. 네 두두. 두두. 네. 정말 귀엽죠. 진짜 이쁘죠. 네 두두를 키우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네. 보면 반려견을 통해서도 위안이나 공감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두두는 어떻게 이제 가족이 되었는지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족이 됐냐면 네. 제가 쉬는 날에 편의점을 가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길거리 멍멍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진짜 정말 동네 돌아다니는. 네, 근데 사실 이성적으로 안 주우려고 했어요. 네,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저희 옆집 애가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주었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이고. 그거를 자기가 수술비 200만 원을 다 충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유기묘인데 네네. 다리 부러졌다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네, 그리고 자기가 키우고 입양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 먹어서 거기서 5만 원 후원해 줬거든요. 와. 근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나도 쟤 좀 해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봤을 때 눈털이 이렇게 있어서 그때는 핏기가 있는 줄 알고 진짜 아픈가 보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선 칩도 없었고 동물원 네네. 동물원 가니까 근데 눈도 자세히 보니까 깨끗하고 귀도 깨끗한 거예요. 털에 덮여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됐다가 그냥 제가 임보로만 잠깐 맡기려고 했는데 이게 정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 동물이 정말 무서운 게 네. 한번 딱 정이 들어버리면은 네. 참 그 어떤 그 물건과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생기잖아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덩이. 들어오고 나서 복덩이에요, 진짜. 네. 들어오고 나서 뭐 좋게 된 일이라든가 뭔가 바뀐 일상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있을 땐 몰라요. 있을 때 모른다. 정말 중요하네. 있을 때 모른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얘가 산책을 안 시키면 좀 우울해해요. 맞아요. 강아지도 네. 산책 잘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유독 산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산책을 시켜줬는데 한 날은 저희 언니한테 걔를 맡겼어요. 제가 제주도를 다녀와야 해서. 근데 네네. 잠깐 서울에 혼자 있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집이. 허전한데 좀 저도 감정 기복이 가끔은 좀 심해서 이게 혼자 있으면 혼자 슬퍼하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얘를 잠깐 보면 되게 예쁘고 하니까 그것도 사그라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산책을 할 때 그러니까 걔 없으면 산책 당연히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 안 하게 되죠. 네. 어. 근데 도림천에 이제
개를 산책을 시키면 그때 깨닫더라고요. 아 진짜 사람은 뭐 이렇게 좀 햇빛을 보면서 맞아요, 진짜. 네, 산책하면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우울증은 안 걸리겠구나 생각을 좀 약간 오. 생각했어요. 개 때문에 아마도 저도 산책을 어쩔 수 없이나 하는데 가면 너무 좋아요. 산책하면.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네. 반려동물 네, 우리 두두 네네. 덕분에 이제 어떻게 효정님께서 힘든 기억을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아. 큰 친구 나의 맞아. 가족이 된 거네요. 복덩이에요. 진짜 복덩이에요. 진짜 참 네. 오늘 저희가 이 관악을 보라 이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 네네. 사실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로 오늘 사실 얘기를 출발은 했지만 우리 효정님께 가장 큰 위안과 공감을 주었던 것은 이제 어느 날 길에서 발견한 두두. 알죠? 길에서 나에게 찾아온 아 찾아온. 네, 나에게 찾아온 우리 반려견 두두가 네. 가장 큰 위안과 공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계속 이제 복동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이제 정말 그렇게 큰 위안과 공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지금 이 보이는 라디오 관악 보라보라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쳐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 나와서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겪었던 얘기들을 직접 들려드리고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다. 다들 힘들다. 그렇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금 관악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첫 대망의 게스트잖아요. 아, 네. 네, 저희가 사실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전달하고 싶었던 그 소중한 가족, 소중한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네. 위안과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처음 출연하신 소감을 오늘 요 보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긴장됐고요. 준비했던 것도 있었는데 떨리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저희가 프루스트 효과를 하면 저희가 네. 이거 캐스터넷에서 딱딱하면 마법에 걸린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게 저도 당황하고 하니까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좀 되게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그거 프루스트 할머니처럼 일부러 좀 약간 네, B급 맞습니다. 감성처럼 오늘 B급 오마주. 네. 네, 이 영화를 이제 저희 거를 보시고 나서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를 아, 네네. 얼만큼 잘 오마주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아, 그런 B급입니다. 근데 이게 털옷이라서 지금 약간 등에 땀이 나거든요. 아, 네, 지금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입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정효정님을 모시고 네네. 관악 보라보라 첫 번째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루스트 할머니 편지에 적혀 있던 내용인데요. 이 나쁜 추억은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하고 나쁜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덮어버리자. 코로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삶에서 소소하게 생기는 작은 행복들로 조금씩 덮어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편은 이 관악구 뮤지션인 아무르님을 모시고 영화 원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잘 살았다고 자기 스스로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독여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 만나요. 제발 관악 제발 보라 보라.